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월세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없던 제도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들 수도 없어요. 저는 이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부동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망이죠. 자, 그럼 이 전월세 상한제가 무언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길래 부동산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7월 들어서 임대차, 즉 전세의 그래프도 상승 사이클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크게 변화를 보인다고 말하긴 어렵죠. 서울 전체 문제가 아니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되면은 이 어쩔 수 없는 공급 물량의 감소, 신규 물량의 감소, 그리고 이 청약 대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입주 물량은 적어지는데 전세 수요자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유예기간을 줬었죠.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전세가가 초반에는 2%대, 근데 그 이후에 5%, 그리고 10% 이상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세가는 오를 것이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연에 사전 차단하는 개념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는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는 임대 보증금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정부도 인정하는 꼴이죠. 자, 사실 이 전월세 상한 제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내건 이유는 뭘까요? 이전에 정부에서 전세난을 겪었기 때문에 전세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라고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당장에는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부작용이 엄청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월세 상한 제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란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인상률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이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 이 이상 올리지 못하게 위에 캡을 씌우는 거죠. 현행에서도 지금도 사실상 이 어느 정도의 상한제는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이냐면 보증금을 연 인상 상한 5% 이하로 제한 중이죠. 문제는 이게 이 계약 기간 내에서의 인상률이고 재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다시 계약할 때는 사실상 제한은 없던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상한 의무를 가진 원래부터 임대사업자들은 의무기간 동안에는 연 5%,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은 연 5% 제한 중이죠. 하지만 이번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모든 임대인들이 5%의 상한 룰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많은 임대인의 사유재산 권리는 침해당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게 전월세 상한제뿐만 아니라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이 발의안을 보면
1회에 한해서 갱신 거부 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임차인들이 살고 싶어 하면은 4년은 의무적으로 임차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2+2라고 하죠. 2년이니까 지금. 그리고 또 다른 발의안은 계약 기간이 현행 2년이지만 이것을 3년으로 바뀌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면은 모두 무주택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 포퓰리즘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어필하고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이 목적을 내보인다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여론이 크게 형성이 될 거고 법안도 문제없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단편적인 효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법안들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엔 맞지 않는 방향이거든요.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를 왜 놓겠습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임대를 놓겠죠. 근데 이렇게 상한제를 두게 되면은 이 임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탄력성이 저해됩니다. 여기나 저기나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이 투자가 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임대용 주택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임대주택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질의 주택, 그러니까 신축이나 준신축 주택의 전세가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위에 캡이 씌워지니까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들 간의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살던 사람이 쭉 살 수 있는 거고 경쟁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배급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대기자가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이렇게 오르지 않았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오르지 않았던 지역까지 이 대기 수요가 밀려가면서, 왜냐면은 이러한 1급지에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줄이 서는 거지, 대기자가. 그러면 차 지역 돌다 보면은 오르지 않던 지역까지 오르게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대기 과정에서 뭐 중개소에게 웃돈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임대인에게 또 웃돈을 줘야 된다거나, 내가 웃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우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가는 거죠. 일단 법적으로는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러한 암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임대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매 수요에서 전세 수요로 돌아서는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도 양질의 주택의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매매를 하겠죠. 불편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지만, 또 하나 상한제 도입이 된다라면은 도입 이전에 임대료를 의도적으로 큰 폭으로 올릴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5%밖에 못 올린다. 그러면은 일시에 내가 공실이 나던 말던 크게 올릴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수요가 증가하면은 다 차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 공실이 좀 나더라도 임대료를 대폭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월세 상한 제도는 전혀 없던 제도이만큼 비슷한 게 없어요. 최대한 비슷한 게, 예전에 이 임차 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것을 2년으로 바꿀 때, 그때 이 전국의 전세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전국 전세 가격이 18%, 그리고 서울은 24%가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세제도 역사상 최대의 상승률이었어요. 1년 만에 이 정도가 올라간 거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든 전월세 상한제든 상한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지금 있는 이 많은 제도들은
패착이라고 좀 보거든요. 일단은 이 시장 자본주의가 뭡니까? 시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매매 가격이 정해지고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것이고 떨어졌다가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 수요가 많을 때는 올라갔다가 수요가 줄을 때는 떨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의 규제와 정책의 방향이 주택을 많이 가지신 사람을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적폐로 규정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데 치중하고 있고 무주택자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한제를 껴넣거나 그리고 로또 분양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표를 많이 확보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 아주 최적화된 규제와 정책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나친 간섭 규제가 더 강화되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주의를 전복시키게 돼서 연결된 사업체들 모두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 봅니다. 연결된 사업체가 뭐 있습니까? 일단은 뭐 중개소도 있을 테고, 이사업체도 있을 테고, 도배도 있을 거고, 뭐 타일도 있을 거고, 인테리어 있을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연결돼서 이 먹고 사는 우리 국민들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배급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가격은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위치를 선점하면 되는데 이렇게 상한제가 들어가면은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안표로 뭐 따로 뒤로 돈을 준다면 또 모를까 줄을 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시장을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아예 이 비주택 시장으로 갈아타는 게 나은 거죠. 지금 금리도 이번에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나온다? 그럼 주택 시장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이제 비주택 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죠. 자, 이렇듯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없던 제도를 왜 펼치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파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 폭락론자가 바라고 있는 이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매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이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